안녕하세요. 복도방TV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다운계약서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를 뜻해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한 실제로 어떤 케이스로 다운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허위의 가격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가리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거래를 해놓고 계약서는 4억 원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허위 신고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함인 거죠.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모두 해당이 되고요. 분양권 또한 과태료 규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고도 당사자가 서로 당사자가 자진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감면을 해준다는 특례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매수인은 이후 비과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고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서로 이거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다음 정책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형태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거래가 되는 거는 대개 보통 아파트가 준공기간 2년에서 3년 동안 다운계약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2년 이하 분양권은 양도세가 40에서 50%, 2년 이상 분양권은 초과누진세율 적용 6 내지 42% 구간이죠. 그렇다 그러면 2년 이하 분양권에 대해서는 90% 이상은 다운계약서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경우 진행이 되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투자자들은 부동산도 있고 지방사람도 있고 외지인들도 있고 실제 입주를 위한 투자자들보다 투자를 위한 투기꾼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기간 하에 작성되는 다운계약서는 그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다시 다운계약서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 단계가 계속 거치게 된다 그러면은 다운계약서가 중간 단계에서 계속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중간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진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커다란 차익을 갖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로 인해서 입주 시 프리미엄 폭등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년 이상 분양권은 초과누진세율 구간이죠. 이 경우에는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양심적인 투자자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간단하게 실거래가 조회 사례로 그 다운계약서가 작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볼 건데 이 부분을 뒤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실제 다운계약서 아파트 분양권 추정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시에 있는 땡땡 아파트 분양권 거래 내역이에요. 같은 전용 84제곱미터 거래 내역이 돼 있죠. 그런데 두 개의 가격 차이는 4천만 원에 대한 차익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4천만 원에 대한 차익인데 같은 84타입에 같은 비슷한 층수인데 설사 위치가 여기가 로얄동이고 여기가 들로얄동이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서 가격이 이 정도 벌어진다라는 게 분양권 상태일 때 인테리어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아래에 부천 땡땡 아파트 분양권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같은 97제곱미터의 아파트예요. 층수도 24층, 28층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 두 건의 매물은 5천만 원에 대한 차익이 있어요. 이 건도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인테리어가 들어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 충분히 의심이 가는 사례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다운계약서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투자자가 개입이 되고 또 다시 다운계약서를 또 다시 팔게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실거주를 위한 매수인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그 점입니다. 자, 다음은 토지 부분에 대한 실제 다운계약서 추정 사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2016년도 실제 거래된 단독택지 거래 내역입니다. 이 아래 단독택지들은 원래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단독택지들은 분양가 이하로 전매를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운계약서 작성 금지라고 돼 있죠. 또한 이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택지는 판매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렇지만 이 다운계약서가 실제로 적용됐다는 사례가 있는데요. 자, 16년도 5월에 택지를 분양한 거예요. 실제 부천 신도시에 있는 택지인데요. 이때 저도 입찰에 참여하였어요. 여기는 최대 경쟁률이 30대 1 그 정도가 나왔고 최대 3,500대까지 경쟁률이 붙었던 인기가 좋은 단독 택지였는데 저도 이때 입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프리미엄은 실제 우리가 부르는 가격은 최소 3천에서 최대 4억까지도 프리미엄을 부르던 곳이었고요. 자, 이 중에서 한 곳이 매매가 됐는데 2016년도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액을 보겠습니다. 이 실거래가액을 본다 그러면은 면적을 보면은 면적도 똑같죠. 또 여기에 대해서 거래 금액도 공급가액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기가 있는 단독 택지를 무피로 거래할 이유가 될까요? 내가 봤을 때는 거래했을 이유가 없거든요, 무피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자체 및 세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였을까요? 왜냐면은 이후 거래량도 상당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현금을 주고받는 프리미엄 암거래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거예요. 현금은 또한 계속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으로서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택지를 중개하는 중개업소들은 중개업소 안에 현금 세는 기계들까지 구비를 해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가면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토지 프리미엄 거래는 이르게 되는데 투기를 막고 지역 주민의 세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지도 단속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운계약서 해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와 과도한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피거래는 거의 현금 5만원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5만원권으로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통장 거래 내용만 맞으면은 이제 되게 보통 이제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를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세 번째, 허위 신고 거래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비과세까지 감면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아파트 현장 분양권이 아파트 현장에서 크게 많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네이버 부동산하고 실제 거래 내용만 두 가지만 조회해봐도 이것은 뻔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은 LH에서 공급되는 토지는 분양가 이하 전매 금지 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암거래 시장만 저는 양성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분양가 이상으로 전매를 하게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양도세를 걷는 게 지역 경제에 이바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를 막아야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를 잡기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